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4.7 보궐선거에 묻혀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한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이 진행 중인 것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정치검찰의 셀프 무혐의 결정으로 사건이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됐는데요. 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내부 합동감찰을 결정하고 관련 검사들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이 아쉽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검찰 개혁이 아직도 먼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줬는데요. 그래도 다시 신발끈을 질끈 묶고 달려볼까 합니다. 제19 감싸기 의혹을 부실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할 거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정 검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자 부장검사는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에 대해 제19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키도록 엄정하게 감찰할 테니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과천정부 종합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요. 임 부장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며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마시고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임 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감찰 관련 사안을 올려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 누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 무혐의로 최종 결정이 난 데 대해서는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아직 합동감찰 결과가 남아있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합동감찰 결과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임 부장검사는 1시간가량 회의를 하고 나와서는 취재진에게 앞으로 감찰할 계획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번 합동감찰도 내부 방해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가 이루어질까요? 이미 시한부 해체 선고를 받은 정치검찰이지만 그래도 제19 감싸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소불위의 검찰일지라도 자신들이 지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룬다는 평범한 정의의 진리를 꼭 실현해 줬으면 합니다. 29일 진행됐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힘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첫 TV 토론이 아직도 화제 만발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명실상부한 망언 제조기로 그의 위상을 떨쳤고 그가 혹시라도 서울시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온라인과 SNS에 하루 종일 댓글과 게시글로 도배가 됐습니다. 특히 그의 산수 실력은 초딩 수준에도 못 미치고 암기력은 그보다 못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소상공인 임대료 평균이 24만 원이라는 웃지 못할 현실 부조화 현상까지 보여주고 말았으니 헐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는 왜 이토록 서울시장이 되려 하는 걸까요? 버스비는, 지하철비는 얼마인지는 알고 있는 걸까요? 지하철 요금이 70원이라고 말했던 정몽주 전 의원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쥐어짜도 이 밑에 있는 것처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장이 과외로 쓸 게. 다시 말해서 박영선 후보께서 이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하시면 그건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 계산이 맞았다면 빚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저는 오세훈 후보가 시장할 때처럼 그렇게 빚 내고 시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제 빚은 계산을 어떻게 건전한 하셨는지, 빚이었습니다. 네,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임대료 평균은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 근데 계산이 나와 있던데요. 그럼 이걸 볼게요. 네. 임대료가 2조 얼마가 든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여기 제가 보니까 기억합니다. 1조 8천억이 들어갔는데요. 네. 그 서울시 소상공인 63만 6천 곳 2018년 기준 네. 곱하기 이렇게 돼 있네요. 곱하기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곱하기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박영선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임대업자에게 15% 시비 지원 등의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박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거론하며 대표적인 거 10개 이하로 꼽아도 연간 15조가 들어간다. 1년에 1조 밑으로 들어가는 건 터무니없다. 내 계산이 맞다면 빚을 내야 한다며 재원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박 후보는 계산이 엉터리라고 즉각 반박했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시장할 때처럼 그렇게 빚내고 시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제 빚은 건전한 빚이라고 답했는데요. 순간 이게 무슨 궤변인가 하는 생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전 시장은 2006년 7월부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다 물러난 2011년 8월까지 약 5년간 서울시장직에 있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시장 재임 기간 낸 빚은 얼마나 될까? 지난 2012년 10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서울시 재정진단 용역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임기 시절 서울시의 빚이 11조 8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명박 시장 재임 시절인 2002년에서 2006년 사이엔 4조 8,129억 원이 늘었고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인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엔 총 6조 9,53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시 서울시 채무는 약 18조 7천억 원으로 이명박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약 2.7배 늘어났는데요. 고건 전 시장 퇴임 때인 2002년 6조 9,062억 원이던 채무가 이토록 급증한 건 해당 기간 동안 벌어진 대규모 토목 사업들 때문이었습니다. MB와 MB 키즈다운 예산 낭비였죠. 실제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SH공사의 경우 2002년 2,408억 원에 불과하던 채무가 오세훈 전 시장이 물러난 2011년엔 12조 2,672억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부당한 협약 체결로 사업을 추진한 것도 빚이 늘어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집니다. 서해 백길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세운 초록띠 공원 조성 등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데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1973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례로 지적됐는데요. 세빛 둥둥섬과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등의 민간 사업자와 부당한 협약 체결로 1,454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한 광화문 광장, 설계 변경 검토 소홀로 504억 원을 낭비한 신청사 건립, 지난 8년간 1조 5,541억 원이 투입된 버스 준공영제 등도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 사업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처럼 이명박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인해 서울시의 부채가 급증한 셈인 겁니다. 토건 사업들로 쌓이는 막대한 빚을 건전한 빚이라고 과연 호칭할 수 있는지 그의 뇌구조가 궁금하기만 합니다.